안녕하세요. 온라인 투모로우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인 사람의 마음을 소재로 소통형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따뜻한 공연과 강연의 결합은 저희 북콘서트만의 장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본 요소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보통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혹은 바라는 대로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여유로운 생활 등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나고 더 자극적인 쪽으로 커지기 마련이죠. 이 자극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제력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려줄 수 있는 이 안전장치가 현재 꺼져 있는지 혹은 켜져 있는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몽당연필이 되면 깍지를 끼웠었고 그에 대해 불평 한마디 꺼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하든 좀 넉넉하든 사람들 모두가 절약과 절제를 기본으로 알고 살았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반만년 역사에 유례 없는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부모님의 근검절약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기란 쉽지가 않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부터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절제하는 힘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이 스스로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기 힘들지만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 작은 것부터 절제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필요한 순간에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창 자제력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아이들은 자제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간단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 행동에서 자제력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8살 백동성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홍수연입니다. 저는 3학년 남선이에요. 그리고 저의 꿈은 피아노니스트예요.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1학년 1반 8살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안정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안녕? 차려? 몰라요. 자제할 수 있는 힘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참는 거. 인내심 같은 거
뭐를 자제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욕구를 자제하다.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아이도 있고 뜻을 잘 알고 답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준비한 미션을 알려줍니다. 진행자가 접시 위에 놓인 초콜릿을 보여주며 초콜릿 한 개를 먹고 선생님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네. 한 개 먹으라서 한 개 먹었어. 한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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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싶었어요. 맛있어요. 한 개만 먹으라고 해서 한 개만 먹었어요. 더 먹고 싶던 마음을 아이들이 잘 참아주었네요. 그런데 한 아이만이 더 먹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왜 더 먹고 싶지 않았을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빨이 안 좋으니까. 아빠는 이가 썩으면 속상해 하셔서 초콜릿을 조금만 먹자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을 때는 꼭 참았어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좋아하는 초콜릿이 눈앞에 있어도 참을 줄 아는 아이가 참 대견스럽네요. 조금 더 먹고 싶었던 아이의 마음을 참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다음 미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또래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고 싶은 영상을 시청하다가 옆에 있는 시계가 3분이 지나면 영상을 끄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약속된 3분이 지나면 보던 영상을 멈추게 될까요? 저희가 3월 초부터 이제 한 마리씩 조정을 해서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네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50. 모르겠어요. 3분
했는데 끄려고 했는데 멈췄는데 4분이 됐어요. 아니 3분 딱 맞춰서 했는데 근데 끄다니 봐더니 4분이 됐어요. 뭔가 집에 있을 때는 10분이나 20분 정도 보거든요. 선생님과 약속했으니까 참았어요. 선생님이랑 약속해서 멈췄어요. 공부하고 밖에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6시인가 5시에 와야 돼요. 약속 잘 지키면 누나들이랑 같이 이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아예 안 봤으니까 뭐 내일은 뭐 많이 보자고 하거나 그런 거. 숙제 다 하기, 방 청소 잘하기, 신발 정리하기 되게 많아요. 숙제 8시에 끝내기. 엄마 없을 때 동생을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땐 손 들고 건너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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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하긴 어려운데 약속을 잘 지키면 엄마가 칭찬을 해주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저절로 지키게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이라 말하는 이 행동들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랑 편의점 가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딱 하나만 골라야 돼. 스티커 한 판을 다 모으면은 엄마가 책을 사주고 두 판을 다 모으면은 먹고 싶은 걸 사주고 세 판을 다 모으면 장난감을 사준다 그랬어요. 장난감 사주거나 치킨 시켜주죠. 약속을 지키면 기분도 좋아지고 뭐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알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고 뭐 자꾸 놀리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서 좀 뭔가 친구한테 뭔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좀 참았어요. 그랬던 경험이 내가 이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참는 거. 그리고 3일 별로 안 써요. 그냥 제가 가지고 싶은 욕심. 네. 네. 저재력.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뭐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시간 동안 자제력 쓰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하는 거요. 게임하고 싶어도 참는 거요. 다음에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매일 하고 살면 안 되니까요. 누나는 숙제도 안 하고 인내 타고 놀잖아. 조용히 해! 자제력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 지연, 충동성, 의지력,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포커스는 자제력이고 그 공통된 결론은 그 자제력이 우리 인생,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전 연구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3살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30살이 넘을 때까지 1000명을 30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던 자제력을 측정해서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 추적했는데 4가지 형태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어릴 때 자제력이 낮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비만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높거나 굉장히 건강지수가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건 어떨까요? 역시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축률은 낮았고 성인이 되었어도 돈을 벌고 있는데도 항상 돈에 허덕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만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원만치가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20대 후반 30대 결혼을 했는데 자제력이 낮은 아이들, 어릴 때 낮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자제력이 높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싱글맘, 싱글 데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율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제력이 낮았던 아이들인 자제력이 높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범죄 기록이 3배나 많았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도 많았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굉장히 심했고 더구나 술, 마약, 약품들에 손을 대기가 쉽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아진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자제력은 어릴 때의 그 자제력은 성인이 된 후에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는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자제력을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이런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릴 때 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과 결혼생활, 범죄율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휘되는 자제력은 우리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안전장치로서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욕구를 조절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소아과 의사 벤자민 스포크 박사가 발간한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책에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 라는 내용은 욕구를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청교도적 사회 분위기와 달리 아이의 인격을 존중함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이 그 당시 엄마들의 마음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지금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약과 강력 범죄율이 높아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이들에게 자제력과 인내력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혹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자제력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개인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배울 수는 있죠. 눈앞에 보이는 이로움을 잠깐 내려놓고 멀리 보면서 사고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마인드 클립, 내 삶의 방향표가 되어줄 강연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내 방황은 야생화 길들이기. 18세기 청교도들이 처음 신대륙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미국은 땅이 아주 넓었지만 교통수단이 없어 동부에서 서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개척해 나가려면 교통수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야생마. 저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다면? 줄에 매어 바둥거리는 야생마. 줄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 그들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의 거대한 몸짓과 넘치는 힘에 쓰러진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다시 줄에 매달렸고, 내가 더 버티면 죽겠구나. 힘이 빠진 말은 서서히 사람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길들여진 말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먼 길을 함께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멋대로 뛰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마음이 삶을 주관하는데 마음이 야생마 같으면 멋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이 들면 죽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그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돗물 아끼는 법,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이해하는 법,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는 법 등 사소한 부분부터 조금씩 배우고 훈련해가면 한 달 뒤, 1년 뒤 점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길들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작물생명과학과 화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최인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긴 했지만 사실 강연이란 게 뭔가 좀 나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남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형이나 오빠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나요? 자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아마 여러분 나이에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죠. 평소에는 별 생각도 없던 것도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내가 시험만 끝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여행도 가고 진짜 이놈의 시험만 끝나봐라 하면서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너무 해방감이 들 것 같고 온 세상 행복이 다 거기에 있을 것만 같죠.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희한하게 막상 시험이 끝나면 그 행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거기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너무 기대했던 탓인지 약간의 허무함만 있고 결국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게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게 며칠만 살면 갑자기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무력감이 오고 허무감이 오죠.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그렸던 행복한 내 모습에서 더 멀리 와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렇던가요? 아마 시험 기간마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여기에 정말 많이 속았었습니다. 맨날 시험만 끝나면 이랬던 기억이 많은데요. 지금도 저는 수능이 끝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능 끝나는 그날에 온 세상 행복이 다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진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플래너에 막 버킷리스트들을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록의 번호가 한 70번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영화도 보고 저 영화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여행도 가고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근데 수능이 딱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또 선생님도 아무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즐거운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좀 잘 모르겠고 이상하게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제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방학을 다 보내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행복과는 어느새 멀리 떠나왔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또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은 뭐 취직만 하면 다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또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서울대에는 유명한 병이 있는데요. 바로 신입생들이 많이 걸리는 서울대 신드롬입니다. 서울대 합격만 하면 완전 행복해질 줄 알고 진짜 자유로워질 줄 알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막상 합격을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하고 또 1년 동안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시험 기간마다 이런 제 모습, 이 이상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능력보다 더 큰 자유가 주어지면 정말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순간의 쾌락만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히려 행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돈 많이 벌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돈을 쫓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일에 또 직장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결국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많은 돈을 벌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욜로족이 핫했죠. 최근에는 바로 이 파이어족이 새로운 대세라고 합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경제적으로는 독립, 은퇴는 일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응축된 자유, 눈에 보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잘 살펴보면 이 명제 속에는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즉,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와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까지는 사실이지만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건 거짓인 것 같다는 겁니다. 갑자기 떼돈을 달리 표현하면 갑자기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갑자기 엄청난 돈을 얻게 되고 그럼 더 이상 직장에서 꼰대 상사의 갑질을 참을 필요도 없죠. 다리 아픈데 지하철을 탈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그만두면 되고 걷기 싫으면 택시 타면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내 마음대로죠. 이러면 사실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행복해져야 되죠. 근데 그렇던가요? 네, 아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곧 술에, 이성에, 그리고 더 본능적이고 말초적인 것을 찾아서 도박에,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본인도 그 본인이 그렸던 행복과는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다 불행해지는 건 아니던데? 이재용 회장님 안 불행해 보이던데? 성공한 사람들 안 불행해 보이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두 경우는 그냥 돈이 많다는 것만 같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관리에 실패할까 봐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대부분 도로 반납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둡니다. 당장 여러분 주변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좀 앞서 나가는 친구들만 봐도 그렇지 않던가요? 네, 갑자기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자유를 반납할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커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이제 점점 커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앞으로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잘 사용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이 자유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이끌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컨트롤할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과 또 대학생 여러분들의 경우를 좀 이제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 생활이죠. 일찍 학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기 싫지만 계속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중에 만날 그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던가요? 순조롭기만 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을 덜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 게임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시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선생님이죠. 그중에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분들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그분들과 싸워서 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과 싸울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이러실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둘이 부딪히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웃에 들어갔었는데요. 다 같이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에 가는 프로그램이 막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였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공지사항을 듣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옆에 친구들한테 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누구도 데려가고 쟤도 데려가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자 이렇게 계획을 다 짜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미 이야기도 다 해놨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는데도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제 기준에도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막 울며 불며 막 난리를 부렸는데도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물론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도 맞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우리는 널 이겨줘야 돼. 그래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 너는 너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워줘야 해. 여기서 네가 이겨버리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 돼. 세상에 처음부터 잘못된 아이는 없다. 갑자기 게임에 중독이 되고 갑자기 탈선을 하고 갑자기 비행을 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네가 우리를 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선생님도 이기고 누가 와도 다 이겨.
그러면 나중에 네가 게임에 점점 빠질 때, 네가 점점 나쁜 길로 갈 때, 그 너를 싸워 이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그러면 너는 불행해지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어가지고 뭐 이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뭐 우겼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근데 이기셨어요. 이 외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와 참 많이 싸워주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억울하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같이 또 다른 나와 싸우면서 저도 저를 컨트롤하는 힘이 커졌고 또 옳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갖고 싶고 저게 갖고 싶고 뭐 우리 모두 언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스스로는 아직 어려서 그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싸워주는 분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뭐 울고 불고 사달라고 조르고 뭐 노래를 부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분들께 져야만 여러분이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대학생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던 것 같나요? 자제력을 위한 훈련을 뭐 다 잘 받으셨던 것 같나요? 올 상반기 세계를 휩쓸었던 광풍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는 이미 투자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고민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아마 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테고 벌더라도 뭐 엄청 큰 돈은 아닐 테니까 뭔가를 하기도 조금은 뭐 애매한 돈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써서 없어질 바에야 어차피 뭐 처음부터 없었던 돈 생긴 김에 그 돈으로 다시 다 투자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성공을 한다면, 정말 그 돈으로도 내가 만약 큰 돈을 번다면 그 돈으로는 뭘 할까? 여러분은 뭘 할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먼저 집을 살 것 같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죠. 아마 집값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비트코인에 더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회사 생활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직을 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뭐 취직을 한 뒤에는 또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승진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죠? 취직을 해서 뭐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결혼도 하고 뭐 작은 집도 마련하고 뭐 이후에 아이들이 크면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또 중간중간에 보너스를 받으면 같이 맛있는 외식도 하고 그런 그림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하나씩 이제 실현될 때마다 행복함도 느끼겠죠. 저도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미 큰 집을 사버렸는데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고 싶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백화점에 모시고 가면 되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보너스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취직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이 커 보일까요? 너무 하찮게 보이겠죠? 그냥 이거 클릭 몇 번 하면 내가 매도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 이거 몇 배는 더 벌 수 있는데 승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싶을까요? 뭐 부장님 연봉도 내가 보기엔 우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미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증언된 바 있죠. 직장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온 글들입니다. 걸맞는 노력 없이, 과정 없이 큰 돈을 또 큰 대가를 얻으면 지금까지 그 대가를 얻기 위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노력들이 이제는 너무 시시하고 하찮아 보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얻기 위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우리의 어떤 절제력과 자제력은 이제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즉흥적으로, 더 순간적이고, 더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급이 뭐 1시간에 10,000원 정도죠. 그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뭐 한 달 일할 거 내가 다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아마 바로 들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는 이 보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보상 체계가 망가지거나 잘못 형성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까 로또 이야기를 짧게 했었죠. 결국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과거에 자신이 그렸던 행복의 모습과는 달리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것을 찾아 술에, 또 이성에, 도박과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도 바로 이 보상 체계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큰 돈이 생기기만 하면 전체 인생의 난이도가 크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생에는 성공해야 할 수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아실현도 어느 정도 해야 하고, 가정적으로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이 돈과 별개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짜릿한 맛을 봐버린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을 한 번 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선을 한 번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선을 안 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선을 넘고 싶은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의 척도를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이나 자신의 자아 실현 등에 둔다면 오히려 인생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세상은 어떤 돈을 강조하고 외모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강조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려고 해서 돈이 있어도 명품을 사기가 어렵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명품을 두르고 또 좋은 외제차를 타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은 뛰어나고 잘난 학생들을 봤고 또 선배들도 봤지만 그러한 뛰어난 조건과 행복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은 그러한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제력입니다. 이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제력만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쌓아온 그런 보상 체계와 또 여러분 마음속의 여러 가치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이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제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길러집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신문 등 그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나 SNS, 웹툰 등을 보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습관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이 태도가 쌓이면 삶이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뿐 아니라 돈을 비롯한 다른 많은 자원들도 쉽게 생각 없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시간이 나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폰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펴서 읽어보려고 해도 예전보다는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책을 읽다가도 금방금방 폰에 손이 가고 예전처럼 그런 어떤 긴 호흡으로 글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도 자야 되는데 폰을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기 일쑤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아예 핸드폰이 잠겨버리는 앱을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을 억지로 잠궈가면서 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의 리더들은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기로 유명하죠.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데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러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시간과 정신들을 그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자유가 곧 행복이야 라고 외치며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처럼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을 때 가깝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행복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멀게는 그 마음의 힘이 여러분을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만큼 오래 살아보지도 또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바로 얼마 전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입장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싸울 때, 또는 살아가면서 왠지 이 자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이야기가 한번 생각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월드캠프 기간 동안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기 작성 이벤트 참여입니다. 네이버에서 투모로우 북콘서트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거기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관객 후기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북콘서트 공연을 보시고 난 후에 느꼈던 생각이라든지 혹은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후기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에서 북콘TV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아무 동영상이나 괜찮으니까요. 좋아요, 구독을 누른 후에 본인이 적은 댓글을 캡처하셔서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특별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의 안전장치는 작동 중이었습니까? 습관이 되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삶이 된다는 강사님의 한 구절이 저는 마음에 남았는데요. 절제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강연의 내용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을 때 이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 이 자제력이 한 뼘 더 키워졌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모로우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